챕터 2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약간 구도를 바뀌어봤어요. 그러니까 챕터 2는 인사이동 해법과 국회 제출된 자료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안전문화와 직무 전문성의 관계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강제 인사이동의 이제 그 인사이동의 변천사부터 이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이동 지금 하게 된 것은 원래 이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강제화된 거예요. 강제화된 것은 말 그대로 청렴, 그 우리 한수원의 청렴도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청렴은 자 이제 원상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두산의 중공업의 선례를 본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이 먼저 간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그래서 이렇게 당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똑같이 이렇게 그 이제 사양화 되니까. 예. 그래서 전반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정리해드렸죠. 우리는 인원이 12,000명대에서 8,000명대로 그러니까 3분의 1이 나가야 돼요. 3분의 1. 그러니까 원전이 12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신재생이라고 해봤자 20조를 투자한 신재생에 33명이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그 청년 의무 고용을 해야 돼서 매년 3% 이상의 인원을 신규 채용을 해야 돼요. 아울러 UAE에 있는 지금 1250명 정도에 있는 인원을 80명만 제외하고 다 철수를 합니다. 그 인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근무 환경을 안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인사이동 해법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해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울진의 인력이 부족한 거, 그 다음에 발전소 인력이 부족합니다. 왜냐? 아니 발전소는 출입을 하면 핸드폰도 제대로 못 써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규제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아까 태스크팩 위반하면 12억 과징금을 문다고 했잖아요. 누가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방사선도 맞아야 되고 오버홀도 하면 OT도 막 생기고. 자, 그래서 그런 문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가장 먼저 기초가 되는 거는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본이 되는 건 뭐냐?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 지급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임금 체계를 개선을 해야 돼요. 네. 뭐냐면 현재는 발전소에 근무하나 본사에 근무하나 뭐 연구원에 근무하나 그리고 사무나 뭐 관계없이 직군에 관계없이 기본급 테이블과 직무급 테이블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발전소하고 약간 급여 차이가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그 정비부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있는 그 처우 일정 부분하고 수당 몇 가지 차이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기피부서, 기피사업소가 노골화되고 그게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해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UAE 서로 가려고 가지 않습니까? 경쟁하잖아요. 경쟁에서 선발된 사람이 가요. 왜 그렇죠? 돈을 더 줍니다. 대가를 더 주니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국내에 있는 원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돼요. 근데 직무급제를 도입하게 되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그 S-오일 같은 경우만 간단히 얘기 드리면 S-오일은 기술 지급이
기술직이 100을 받으면 사무직은 70% 정도밖에 안 받아요. 그리고 기술직이 복리후생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한테 그 사무직군하고 그 임금 테이블을 바꾸자 하면은 사무에 계신 분들을 노동조합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임금 체계를 바꾸려면은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해야 돼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존의 임금 삭감이 되는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지금 기피부서, 기피발전소, 기피사업소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임금 총액을 열려서 증액된 임금 재원을 활용해서 발전소라든지 기피사업소를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국정감사 때 과방위하고 산업위 그쪽에는 인사 문제의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기재위 기획재정부를 국정감사하는 기재위에는 제가 한수원 임금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제안된 내용은 실제로 제가 우리 회사의 인사처, 노무처, 그 다음에 관리본부의 핵심 멤버들한테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공지를 했고, 그리고 국정감사 때 이 내용에 근거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니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서 기재부로부터 임금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총 인건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사로 이제 그 강제 인사 이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정당한 대가 지급입니다. 근데 우리 내부에 있는 그 파이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총 인건비의 파이를 키워서 진행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제시한 내용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제시한 근거는 보시면 원자력 사업하고 일반 산업, 그다음에 건설, 기타 이렇게 그 인건비 매년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기재부한테 이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단가 기준이 다 다릅니다. 원자력이 120원을, 그러니까 일반 화력이나 일반 산업이 100원을 받으면 원자력은 120원을 받습니다. 120원을. 그게 원가 자료예요. 원가 자료.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한국 동서발전, 서부발전이나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임금이 동일합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실제로 제출했던 자료가 보면은 기재부한테 제가 제공했던 자료인데요. 원전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인원도 많고 원전 관련 학과에 지원자도 없고, 결과적으로 그 계속해서 발전소 근무를 기피하고 그 다음에 기피 오지 사업소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 원전 안전이 점점 안전 문화가 저해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수원을 그 지휘 감독하는 부서는 산업부이고 원전 안전 규제는 원안위가 하고, 하지만은 그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총 인건비를 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질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보시면은 이렇게 질의를 해요. 질의를 하면
공공제도 기획과장 이상형 과장.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이상형 과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재무경영과 정요리 과장. 제가 질문합니다. 한수원 직원들이 적당한 대가 지급의 문제를 제기하며 발전소 근무를 회피하고 오지랖 사업소 근무를 회피하는 현상화 노골화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문화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고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한수원이 가서 기재부에 찾아가서 가장 만나서 돈 달라고 얘기하고 이거 임금체계 문제 있다고 말 못합니다. 국회에서 이 얘기를 만들었고 이슈화가 됐고 탈원전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슈화를 시킬 수 있고 이 환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카톡을 줬던 인사처, 노무처, 관리본부의 핵심 멤버들이 역할을 안 한 거예요.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그때 총인건비를 들여와서 울진의 수당을 확실히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울진 지원자가 다 지원해서 가는 상황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환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서로 안 가려 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누르려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순번을 정한 거잖아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관리본부라든지 회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방임하고 직무를 유기한 상태에서 직원들한테 모든 걸 전가를 한 겁니다. 전가를 할 거면 제대로 전가를 해야죠. 노형별 직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했어야죠. 그것도 없어요.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과장들 흔들어 놓고 종합국감에서까지 서면 질의가 갔었는데 결국은 우리 한수원은 기재부의 백업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질의서를 주면 국회에서는 제 질의서를 기재부한테 질의하면서 이 무거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이슈를 하고자 했는데 한수원이 기재부 옆에 서서 우린 돈을 안 받아도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누구누가 그랬는지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사 이동에 대한 이제 해법과 국회 제출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좀 디테일하게 한 것들은 보고서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공개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 문화와 직무 전문성. 자꾸 이제 그 안전 문화하고 직무 전문성 그 노형 자꾸 얘기하는데 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안전 문화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1988년 IAEA 인삭에서 처음 거론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전문화라는 단어가 자체가 없었어요. 왜 나왔냐?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진단하는 그 IAEA 원자력 안전자문단에서 안전 문화가 결여되어서 이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체르노빌이라는 미드 혹시 5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 체르노빌의 이게 탈원전 무비로만 생각을 해서 한번 전체적인 견해를 이제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돈을 주고 봤는데 처음의 분위기는 이게 왜 원자로가 터졌나 이런 그리고 방사능에 대한 그 공포를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이 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경색된 정보의 통제,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폐해, 이런 부분들, 이 공산당 어떤 이념 하에서 통제되는 그런 그 의사소통, 그런 거를 문제되는 거를, 폐해를 이제 지적을 했죠. 그리고 그 영화에서, 그 이제 미드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원자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거짓 교만, 그리고 비판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고의 원인은, 체르노빌 사고의 원인은 거짓의 대가라고 이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체르노빌을 이렇게 보면은 이 안전문화 관점에서 그때 이제 인싹에서 진단한 것은 이렇게 봅니다. 운전원의 지식 부족과 그 다음에 경험 및 훈련 부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안전 문화들이 이렇게 이제 함께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고, 안전 문화를 개선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행 과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중심의 이제 전문 조직 운영이 돼야 되고, 안전 건우 제도, 반론자 제도, 저 같은 반론자가 있어야 됩니다. 한 목소리로만 진행될 게 아니라 반론자의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 목소리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전문가 양성 교육 같은 이런 실행 과제들이 전략 목표를 잡고,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이런 체계를 안전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도 이 안전 문화라는 게 그 인재개발원의 그 교재로도 있고 해당 과목으로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안전 문화를 위해서 우리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은 인력 예산 확보, 적절한 인력과 예산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원자력 발전소 안전 관련 사항을 지나치게 조급하거나 압박감을 가지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금은 모든 안전 관련 직무에 필요한 기기 설비 지원 조직에 이용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전과 인력과 그 다음에 예산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문화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안전 문화 이 체계를 구성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직무 전문성을 언급을 했는데, 직무 전문성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2012년까지 그 한빛 1, 2호기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여고 와 있는데, 12년부터 지금 신고리 3, 4호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쪽에서 17년 정도 근무하다가 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웨스팅에서는 제가 뭐 기술사도 있고 원전 자격 면허가 10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양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 APR에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에 있는 해결료 취급 지역, 이 지역만 제가 마스터하고 있습니다. 해결료하고. 왜냐? 이게 이제 그 굳어 있는 인식도 있고 시스템, 코드 뭐 그런 게 다 달라요. 독도법도 다 다르고, 제일 중요한 거 길도 몰라요. 길도. 자, 그래서 그게 왜 이제 직무 전문성이 노형물 직무 전문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간단히 더 한번 말씀드리면, 해결료 타입이 노형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7개 노형이 있다 했죠. 7개 노형.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각 나라마다 원전 타입은 그 트레이드 마이크처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웨스팅하우스 것하고 그 컨버전 엔지니어사가 있고요. 그 캐나다는 캔두형, 프랑스 같은 건 프라마톰, 그 러시아는 로사톰, 일본 같은 BWR라고 이제 BW 같이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했어요. 월성은 캐나다, 처음에는 미국,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CE하고 우리하고 이제 그 조인트 해가지고 한국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API란 독자적인 기술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리 이루기까지 해서 7개 노형이 있어요. 7개 노형.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면 자동차 운전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마티즈, 티코, 그랜저, 에쿠스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자력은 각 노형마다 면허를 따로 따야 돼요. 그래서 용량별, 종류별 그렇게 면허를 다 다르게 봅니다. 그게 법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면허 시험을 보게 되면 방사선이라든지 원자로 이론, 그다음 법 같은 그런 공통 과목들은 제가 이제 APR에 있다가 OPR로 가게 되면 면제를 시켜줘요. 하지만 원자로 시설의 구조, 재료, 설계, 그 다음에 원자로의 운전 제어는 따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독도법이 뭡니까? 기호나 인식, 그런 것들이잖아요. 용어, 코드 요건, 그 다음에 FSR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서가 표준화가 되었죠. 그러나 절차서의 제10장 절차에 들어가면 그 절차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노용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고, 흔한 말로 구조가 달라서 길이 달라요. 길이.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는지도 몰라요. 이게 엄격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이제 마이스도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를 들어오면 현재 인사 제도로 하면은 4번의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람직한 걸까요? 그게 그 사람의 선택이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강제로 된다는 거예요. 관리 체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자기 역할을 안 한 것 때문에 직원들이 그러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제를 선택으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급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급여 체계 개선은 현재 파일을 가지고 재조정을 하려고 하면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총액을 키워서 그 늘어난 부분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일단 전체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을 이렇게 이제 펼쳐봤는데,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영층과 또 외부 전문가, 우리 조합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좀 더 요약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한수원 인사이동은 노형별 직무 전문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노형별 직무 전문성이 없는 인사이동은 안전문화를 훼손합니다. 그리고 발전소나 오지사업소 인력 부족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관리체계,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리체계 개선 없이 인력 메꾸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분명하게 완전 안전문화를 훼손하고 이는 국민 안전도 위협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천천히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문화, 누적된 문화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사는 각 직원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에 조금 더 가벼운 소재를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